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날짜는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고 세력들이 비웃고 있죠. 자, 나쁜 놈들입니다. 세력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비트맥스에서 엄청난 물량 던지기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롱에 걸었던 사람들 전부 다 뚝배기가 깨지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9,526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도 도미넌스는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66.3%의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시총에 관한 차트인데요. 알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지금 채널에서 상단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채널 상단을 뚫고 나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시총은 RSI가 거의 80대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려가게 될 공산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내려가면은 알트코인들이 약간 숨을 쉴 수가 있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괴로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이 페이스북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리브라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이에 대해서 리브라의 총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동의한다. 어떠한 규제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리브라는 돈을 더욱더 안전하고 쉽게 주고받는 수단으로 고안이 됐다. 기존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제한된 개인들의 거래를 통제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래 활동을 리브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 리브라나 기타 월렛을 통해서 접근을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왠지 석연찮죠 좀.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예금 계좌와 신용카드가 있지만은 리브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데이빗 마커스는 이어서 리브라는 공급량을 통제할 수 없다. 어떤 기업도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리브라 협회는 리브라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다. 리브라 협회는 100개의 파트너사로 구성되지만 이 중 19개의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공급량을 통제할 수 없다. 이거 뭐 제2의 테더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미국 은행정보보호법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입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리브라도 정식적으로 은행과 같은 체제를 밟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일단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전 CFT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는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 리브라는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 대상에 가깝고 심지어 일부 은행 구조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CFTC 위원장이 자리를 역임하게 될 텐데, 그 사람도 만약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 리브라가 증권으로 분류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밥상 뒤집기가 나오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브라는 은행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더욱 저렴하고 빠른 지불을 제공하는 등 일부 장점을 지니고는 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은 페이스북이 뱅킹 분야에서 실험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페이스북은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페이스북이 기존의 신뢰를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CNBC의 진행자인 렌 유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리브라 청문회는 암호화폐가 아닌 페이스북 얘기로 가득하다. 의회는 페이스북을 싫어한다. 또한 이어서 상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은 미국인들은 기술 대기업들을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페이스북과 다른 기술 기업들이 미국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가지고 더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는데, 상원은 아니고 미국 하원 공화당 대표가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 달리 분권화되어 있지 않다. 리브라의 시장 장악이 우려되며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 사람입니다. 인터뷰죠. KFC 잘 먹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그 하원 의원에 이어서 12선 하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었던 론 폴이 이렇게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법정 통화를 비롯해 모든 화폐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경쟁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다. 법정 통화인 달러와 경쟁하기 위해 헌법을 사용하는 것에도 인색한 대응을 보인다. 달러화가 영원히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 어떤 법정 통화도 영원하지 못하며 결국 자멸한다. 오늘날 세계는 법정 통화에 지배되는 세상으로서 모두 전통 종이 화폐를 기반으로 유통이 된다. 그것은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들 중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브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크루거가 차트를 하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브라가 백서가 공개가 되면서 그 발표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브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그리고 청문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준비한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웨이브죠. 웨이브스의 CEO가 자신이 보유한 프라이빗 체인 시스템 보스톡의 모든 주식을 미국 GHP 그룹에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보스톡의 모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웨이브스 플랫폼의 웹3 생태계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이브스에 관해서는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암호화폐는 전에 급덕상을 몇 번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찰스 호스킨슨이 트위터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므로 트위터를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혹시 이제 그가 즐겨 찾는 식당에서 신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줄 서려고 이렇게 트위터를 닫는 것은 아닌가. 부디 하루빨리 돌아와가지고 에이다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이지리아 현지에도 투자자들 중 16%가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조심해서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리브라에 관해서는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인신매매, 마약거래, 탈세 등의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몇몇 인사들은 이것이 비트코인에 관한 인증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또 나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GBTC를 만든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누친의 발언이 비트코인에 대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인증이다. 또한 안소니 폼플리아노는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무누친의 언급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요. 무누친의 발언 소식이 전해진 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엎어져서 이렇게 끌려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좌우장펑이죠. 혹시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 중인가? 그런 소문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바이낸스 글로벌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 우리는 한국에는 어떠한 오피스도 설립할 계획이 없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저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지난달에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흩뿌리고 있었죠. 그런 비트코인들이 다른 암호화폐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기 4,000개를 압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당국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어제 전달해드렸던 부분이고 더 정확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폼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불 아래로 떨어졌다. 박앤세일이다. 너나 많이 사세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조시레이저의 분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올린 차트이고요. 지금 현재 일본 기준 지지선까지 내려왔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축적 기간을 좀 거치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 오늘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멈춘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9,300, 9,400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제 더 많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CME 선물시장 갭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이 갭인데 가격으로만 보면은 7,990불달러에서 8,200불 사이입니다. CME 갭은 90% 이상의 확률로 지금까지 메꿔져 왔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이 근방에서 많은 매수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조시레이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10,000불 아래 있다. 박앤세일이다. 일단 이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꼭 그대로 가는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꽤 유명한 분석가죠. 데이터 대시의 니콜라스 말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바로 사가지고 급반등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불장이 진짜 불장이냐 아니면 가짜 불장이냐 그 판가름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틀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피터 브렌트, 최근에는 이런 분석을 올렸는데요.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이 부서졌고 그 패턴이 깨졌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총 시총도 80% 정도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든 데미지들은 알트코인들에게 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양반이 틀렸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의 몇몇 개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그런 알트코인들을 찾아가지고 저점 매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또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들이라든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7월이죠. 7월 이제 20일쯤 해가지고 벡트에서 사용자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 테스트가 얼마만큼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CME의 CEO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해 이제 벡트가 출시가 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리스 X 같은 경우도 올해를 목표로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9월 달에 이제 캐시가 동난다, 미국 달러가 동난다라고 무누친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바라지 않지만은 이란 쪽에서 움직임이 아직도 심상치 않죠. 미국과 영국에게 이란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슨 유조선 하나가 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란이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CNBC 방송에서 나온 화면인데요. 이 오늘 뉴스고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딜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미국 증시도 좀 하락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증시 약간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기미가 아직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미래를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4만 불 간에 10만 불 간에 이러고 조금만 떨어지면은 3,000불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에 이제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영상들과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널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시청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이 다른 일들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수고하십시오.